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조금 덫을 놓았다. 유럽이 정말로 미국의 핵심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유럽이 재무장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푸틴 때문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평화 콘텐츠가 없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는 싫을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 국제대 학원 교수시죠. 김재청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 이제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에서 아주 그냥 크게 말다툼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군사 원조 중단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뭐든지 이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런 사실 백기투항을 했다는 맞아요. 시각이 언론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백악관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싸움, 정말 영어로는 샤우팅 매치라 그러는데 고함을 실제로 지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경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조금 덫을 놓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더 이상 무기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젤렌스키로 하여금 발끈하게 만들어서 일단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구실을 제공했던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기 지원을 갖다가 끊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봉착됐다라는 것이고, 제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뭐 덫을 놓았다면은 덫에 젤렌스키가 걸려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발끈했던 것 같고요. 발끈한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광물 협정을 서명하러 건너갔던 것인데 광물 협정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듯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주관하는 이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아마 비행기 안에서부터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 자리에서 마구 다그쳤을 때 당신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포지션에 놓여 있다. 그리고 당신은 카드가 없다. 특히 당신은 카드가 있냐 없다라는 말을 갖다 6번이나 했거든요. 실제로 카드가 없고, 그렇다면은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이 일단 굽힐 때는 좀 굽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굽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정보 지원까지 끊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방어적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에게 공세를 취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는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금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빨리 조속한 시일에 다시 만나서 광물 협정에 서명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광물 협정에 서명한다. 그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전에 그 논쟁이 됐던 게 결국은 그 푸틴 러시아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해 줄 것이냐. 그렇다면 광물 협정 50 이거 다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이것이 뭔가 포지션이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협상에 응하겠다 이건가요? 일단 광물 협정은 무조건 서명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에요. 광물 협정 문구를 볼 것 같으면은 사실 그게 이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나온 공식 문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개입해서 관여해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를 바랬는데 이제 그것은 물 건너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럽이 제공하는 어떤 안전 보장 아니라도 미국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그렇다면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은 푸틴이 그건 오케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흘러나가니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걸 확인해 준 적이 없다 했고,
발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관건은 광물 협정은 광물 협정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평화 협정이라는 것도 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화 협정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실질적으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장안이 이제 러시아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평화 협정만 체결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화 콘텐츠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워지는 문제 같은데 그렇다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그냥 유럽이 안전 보장을 네네. 해주는 정도라도 네네. 미국이 그걸 승인해주는 정도에서 여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차선책으로.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건 나토에 가입이 되면 되는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나토 가입이라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실한 모든 영토를 복원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뭐 협상할 때 충분히 가지고 가야 할 어떤 그런 카드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우크라이나도 알고 유럽도 알고 미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이제 안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토가 제공하는 집단 안보 체제 이거와 거의 준하는 어떤 그런 안보 보장을 유럽이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일단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충안이 나오지 않으면 평화 유지, 평화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입장은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그냥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위한 안에 조속히 중단을 하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선거 유세를 치를 때만 하더라도 24시간 안에 이 종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어요. 그 키스 켈로그라고 사성 장군 출신인데 이분은 조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우크라이나 특사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게도 조금 단호한 입장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커프라는 스티븐 위커프라고 자기의 절친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암살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골프 치고 있다가 네. 그때 골프를 같이 치고 있었던 골프 친구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절친한 친구인데 이분은 이제 중동 특사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조금 협상을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이제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까 위커프를 전격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선회한 것 같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트럼프와 푸틴 둘이 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유럽 너희들은 이제 조금 물러나 있고 둘이 협상을 갖다 할 테니까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잔소리하지 말고 조금 꺼져 있어. 뭐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입장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그냥 빠른 어떤 종전을 위해서 러시아 쪽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네네. 됐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승리, 네. 승전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됐을 네네네. 때 그게 과연 미국에게도 이익이 될까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예전만큼 이제 패권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전 지역을 다 좀 장악하고 미국의 냉전 이후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는 중동에서 패권 국가가 부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패권 국가가 부상하는 것, 그리고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부상하는 것을 다 막아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중동과 유럽에서 좀 발을 빼고 아시아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유럽이 정말로 미국의 핵심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에게 정말 중차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위협을 가한다면 유럽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여가 됐던 그런 외교 안보 자산을 조금 회수해서 아시아로 집중할 것이야.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견제에 보다 더 집중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사고가 작용한 것이고 조금 구조적인 어떤 그런 동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이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지금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면은 중국의 위협을 제대로 지금 다룰 수만 있게 된다면은 전략적인 뭐 승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떤 일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유럽은 트럼프에게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네.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네. 버림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해서 뭐 지금 재무장, 네, 그 군사 재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막 난리가 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그래서 러시아를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만약에 유럽이 돌아서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신냉전이라는 것은 지금 진영화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건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다른 국제정치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영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냉전, 옛날 냉전 보더라도 두 개의 진영으로 좀 나눠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신냉전 역시 지금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 그리고 그런 질서에 도전해서 자신들이 조금 구미에 맞게 질서를 새로 고쳐 쓰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국가 진영이 지금 조금 편을 먹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다면은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 이 지금 미국이 쓴 질서를 고쳐 쓰겠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고도의 전력을 사용해서 뭐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를 좀 떼어놓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90분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시진핑에게 화상 회의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한 정말 100분 정도 걱정하지 마. 우리의 정말 친구는 너희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전략적인 유대감을 더 공고히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게 굉장히 큰 전략적인 자산이죠. 그리고 지금 신냉전의 이 진영화와 함께 진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 상황, 그리고 뭐 대만에서의 전쟁 상황, 그리고 한반도에서 어떤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신냉전의 큰 전략적인 어떤 그런 지금 경쟁에서 조금 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예전과 같이 이 자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점점 좀 제한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쓸데없이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 이런데 우리의 이 제한된 그런 국가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에서 너무 힘든데 우리를 조금 더 돌봐줘, 이제 이런 것이 미국의 국가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지금 조금 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측면도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나는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 그리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고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의 개인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젤렌스키 회담 이후로 달러는 막 약세로 돌아서고 오히려 네네. 이제 유로화가 급등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뭐 네. 상당한 재정 정책들을 네. 유럽들이 이제 이 미국 이제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스스로 뭔가 강해지기 네, 위한 노력들을 네, 하고 있고. 네, 네. 근데 이런 뭐 그것이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떨까요? 중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이 재무장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푸틴 때문이에요. 예, 푸틴이 백주대야의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런 어떤 전쟁은 더 이상 발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유럽 국가 대부분의 이제 예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 그만큼 방위비를 조금 더 많이 쓰라고, 사실 방위비를 더 많이 쓰라고 요청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했죠. 2015년에 우리가 맺은 어떤 그런 협약이라는 것이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쓰기로 했는데 그런 나라 너희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독일 너희들 정말 안 쓰고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이제 거칠게 몰아붙인 것이고, 근데 그게 통했다기보다는 이제 유럽의 안보 상황이 정말 열악해지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알아서 이제 돈을 쓰기로 더 많이 쓰기로 하고 방위비를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방위 체제를 더 제대로 구축해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럽의 안보에서 아예 발을 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겠다고 해서 뭐 3% 이상 뭐 5% 쓰자. 그리고 지금 얘기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 온갖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토라는 것은 지금 나토의 사령관이 미국의 사성 장군이에요. 네. 미국의 사성 장군이 발을 빼면은 어느 국가가 리더십을 행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조금 다 입장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러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이고, 지금 유럽에서도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극우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의 어떤 그런 안보를 지켜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문제에 집중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도입이 돼서 그 정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정상들이 유럽만의 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도 미국과는 당장 척을 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유럽 정상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심하게 싸우고 온 다음에 우리가 너희 안보 잘 지켜줄게. 근데 일단 빨리 미국 다시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을 빼더라도 당장은 미국의 좀 비위를 조금 맞춰서라도 정말 급작스럽게 미국이 발을 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예방하자라는 것이 유럽 정상들의 합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광물 협정이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군사 지원을 다시 재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네. 시각들이.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히려 광물 협정 사인할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군사 지원이라든지 너희들이 지금 끊고 있는 지원을 다시 복원시켜줘 그러는 건데, 그거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뭐 쿠르스크에서도 밀리고 있고 네, 지금 네, 우크라이나가 네. 상당히 네. 어려워지는 전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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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직접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가 지금 막 총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뭐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가 맞았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이 미국이 군사 지원을 끊으면 이제 이런 상황에 너희들이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어떤 레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그냥 트럼프도 수수방관하고 있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면은 미국 내 여론도 조금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국제 여론이라는 것을 그냥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에게도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을 갖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봐라 이러니까 너희들 뭐 가타부타 쓸데없이 뭐 토 달지 말고 빨리 평화협정에 나와가지고 내가 제안하는 평화협정에 너희들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 같은데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평화 콘텐츠가 없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는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협정이라는 것도 2009년이었나요? 핵을 네, 포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안보 지켜줄 테니까 핵 네, 다 내놔. 그게 이제 러시아 영국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도 너희들 안전 보장과 영토, 뭐 주권을 다 보장해 줄 테니까 핵 포기하라 그랬는데 서명했다가 지금 이꼴 당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크리미아 반도를 빼앗긴 다음에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북동부에서 군사 충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제 협상이 또 들어와요. 그때도 아마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미국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그래가지고 민스크 협정 2를 체결했고, 근데 그게 또 안 지켜지니까 2015년에 이제 민스크 협정 2를 체결했는데. 그럼에도 2022년에 러시아가 군사 충돌, 그러니까 군사 충돌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전면전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제 평화 협정이라는 거 사실 실질적인 평화 콘텐츠가 없으면은 이거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그 얘기를 이제 백악관에서 싸울 때 했던 것이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사실 다 맞는 말인데. 지금은 미국이 들어오는 어떤 안전 보장안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이라도 그러면 유럽이 나토에 준하는 안전보장안을 조금 트럼프가 관철시켜 주기를 바랄 것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의 어떤 심기를 너무 거슬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네네. 약소국의 피해죠. 아니, 물론 이제 하나의 카드는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 전에 네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는 네네.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안 커지겠어요. 당연히 젤렌스키에 커지죠. 대한 네네. 지지율이 오히려 막 폭등을 네네. 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막 결사항전의 분위기가 네네. 떠오르고 있다 네. 하던데 네네.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편향된 언론의 그럴 수도 시각을 있을 본 거 거예요. 아니냐. 네. 근데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그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백악관에서 모욕을 당한 다음에 안 그렇겠습니까? 저라도 사실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으면은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더 지지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어떤 여론의 동향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심의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나라가 무너질 어떤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를 생각할 거예요. 아, 그때 젤렌스키가 좀 참지. 그때만 잘 넘겼으면 이런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인데 뭐 이제 이런 여론이 또 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은 정말 막 변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던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좀 반전할 만한 네. 유리하게 끌고 갈 만한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결사항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겠다 그러면은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예, 나 이런 평화협정도 싫고 저런 평화협정도 싫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싸우겠다. 이제 배수진이죠. 다리를 갖다 끊어놓고 싸우는 것인데 이제 이러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조금 공갈 협박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 블러프를 그러면 그 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꼭 반드시 콜 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카드는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건데 우크라이나 옥새 막 정말 그 옥새한다 막 표현이 있잖아요. 네, 죽기를 각오하고 네네네. 항전하는. 네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수세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이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개인적으로 젤렌스키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를 교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좋아, 나 물러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들어줘. 그러니까 이러한 안전보장안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그냥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어, 용퇴하겠소.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건 돌아가는 상황,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종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